한 여군 장교가 직속 상관에게 6개월간이나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까지 요구를 받습니다. 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이 여군은 유서를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지난주 국감에서 밝혀진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월에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 근무하던 만삭의 중위가 과로로 숨지는 일도 있었죠. 그동안 우리 군에서 여군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여군의 시각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군대 어떤 곳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서 스스로 인터뷰를 요청한 분이세요. 전직 여군 한 분 직접 연결을 해보죠. 요청에 따라서 익명으로 연결을 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2010년에 그 중위로 제대를 했고요. 지금은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인 그 사람입니다. 2010년에 제대하셨으면 네. 얼마 동안 네. 복무하신 거예요? 한 4년 정도 복무했고요. 4년 정도. 네. 최근에 여군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뉴스 접하면서는 어떤 심경이셨어요? 좀 속상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놀랍고 막 그런 것보다는 아마 지금 군생활 하시는 여군이나 아니면 저처럼 제대한 여군들은 다 공감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었다? 네. 터질 게 터졌다? 네,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군에서 성추행 사건이 종종 벌어집니까? 남성 군인이 여성 군인을 향한 성추행? 그게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성의 비율에 비해서 많이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요? 직접 보거나 혹은 들은 거나 어떤 경험들 기억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 내에서만 이렇게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여성 그 아이돌이 이렇게 군복 사진을 입고 찍은 그런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간부들이 댓글을 달면서 이런 여군이랑 근무하고 싶다 막 그런 것 때문에 좀 수치심을 제가 느끼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제 가까운 그 부대에 있었던 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회식 후에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선배 장교가 같이 모텔에 가자고 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다가 그 다리를 겨우 모면해서 처음에는 공론화 시키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진급 심사 들어간 이후에 그때서야 이제 징계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갖고 회부를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잠자리를 요구하는 경우. 이번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랑 비슷하네요. 성관계 요구를 받았다. 또 있습니까? 신혼여행을 이제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온 여군한테 가서 무슨 일 있었냐, 신혼여행에서 뭐 시간 단위별로 어떻게 있었냐 계속 추궁을 하고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인데 그리고 뭐 남편을 여군 같은 경우는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편을 만나고 휴가를 쓰고 돌아오면은 휴가 중에 뭘 했냐, 저녁 때는 뭐 했냐, 되게 시간 단위별로 계속 이렇게 추궁을 하시고 스토커처럼.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 군인이니까 휴가 때 뭐 했느냐 보고해라 정도가 아니라 누구나 느껴도 이게 성희롱이구나 느낄 정도 수위의 이런 질문 받는 여성 군인들을 봤어요. 네, 뭔가를 듣고 싶은 목적이 있어서 계속 또 그 부분만 계속 질문하시고 그러는 분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저녁에는 뭐 했냐, 밤에는 뭐 했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럴 때는 심경이 어떻다고들 여군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편적인 일은 사실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딱 바로 이렇게 거절을 하거나 만약에 일반 직장 같으면 사표를 쓸 수도 있고 그런 거 생각을 하지만 여군 같은 경우는 몸담고 있는 조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거부 표현을 하거나 그러기 힘들고요. 그리고 특히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누군가한테 새나간다면 여군 관련된 거는 소문이 진짜 빠르거든요. 왜 빠를까요? 너무 좁아서? 네, 좀 그 인간관계 자체가 협소하고 그리고 여군이 되게 적기 때문에 뭐 시내를 걸어가도 걔가 저녁 때 뭘 했단다, 토요일에 뭐 했단다 이런 게 다 소문날 정도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다 여군들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부글부글 끓는 게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못하는. 어디 호소할 때는 전혀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뭐 항의하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어딘가 호소하고 이것을 말할 창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군 관계자들한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소원 수리를 병사들한테 받아도 알지만 그게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되게 비밀 보장이 군 조직상 확실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고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잘 알기 때문에 소원 수리조차 할 수 없는.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 전근 신청이라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근 신청을 해도 이 군 특성상 바로
그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시즌이 있어요. 옮길 수 있는. 그때까지는 그 소문을 가지면서 소문을 계속 들으면서 거기 부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쟤 왜 전근 신청했대? 이유가 그렇대. 뭐 이런 수근수근 거림을 계속 몇 개월간 지속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시달려야 되니까 참기가 어려운 거군요. 네. 군대 내 이런 성희롱, 성추행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지침 같은 건 없나요? 실제로 지침서도 있고 뭐 계단을 오를 때 여군 뒤에서 걸으면 엉덩이가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군을 꽃으로 지칭하지 마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례집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를 알고 행동을 해야 되는 간부들은 남자 간부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상급자들은 모른다. 교육을 받은 것은 일반 병사들, 하급자들.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좀 시급히 필요하다.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부대 내에 원래 상담사가 있거든요. 일반 민간 상담사가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 내부의 그런 사정도 잘 알고 있지만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민간 상담사? 네, 그렇죠. 다른 부대에는 없습니까? 그런 민간 상담사들이? 상담사가 있는데 부대 사단 단위에 1명, 2명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부대가 다 그렇지 않군요. 그렇게 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좀 상담, 어딘가 호소할 수 있는 창고라도 좀 하나 마련돼야겠다. 이런 말씀. 오늘 어려운 인터뷰였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직 중위 한 분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연결을 해볼까요? 임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들었던 사례들 이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아주 특수한 사례를 몇 가지 뽑아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지금 실태조사, 지금 범죄 일어나는 것은 증가 추세고요. 해마다. 불기소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형도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전문가들은 많게는 6배, 적게는 3배 정도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숨어 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뭐 조사에서도 말하지 못한다, 뭐 군을 신뢰할 수 없다, 뭐 군 수사기관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왜 이렇게 증가되는데도 이걸 보고만 있을까요?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우선적으로 단적인 예들을 살펴보면요. 뭐 밝혀지지 않은 사례들도 꽤 있는데요. 장군의 딸이 장교인데, 장군의 딸이 BOQ, 그러니까 영내 숙소에서 자다가 남성 장교가 강간하려고 들어왔죠. 장군의 딸을?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시면은. 이게 밝혀진 사례입니까? 밝혀지지 않았죠. 그 장군께서, 그게 밝혀지면 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너무 잘 아니까는요.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그냥 협의하고 없었던 걸로 하자. 제 인생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쉬쉬하고 넘어가니까. 예, 가해자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뭐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문제시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육사단에서 일어난 그 남군에 의한 성추행, 뭐 가해자가 3명인데요. 남군이 남군을? 네네네. 이런 경우도 사실상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나 성적으로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려고 접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솜방망이. 그러니까 검찰관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단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그 2011년에 있었던 해병대 이사단의 대령이 운전병을 성추행한 사건, 강제추행 치상으로 기소됐는데요. 이 사건 지금 아까 앞서 말한 피해자처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사례들이 솜방망이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더 뻔뻔해지는 것이죠. 어떤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세요? 앞서서 전직 여군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호소할 때 상담이라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선요, 제도적으로는 국방부 장관 직속에 성희롱 성폭력 대책 기구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군을 향한 것이든 남군을 향한 것이든 일단 성폭력 기구가 좀 군대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구가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됩니다. 실제 지금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하고 있는데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태반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죠. 최근에 뭐 조윤선 장관하고 예. 여가부가 이제 국방부를 찾아서 MOU 체결했는데 지금 MOU 체결할 때가 아니라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책을 논의해야 될 거고요. 예. 그와 별도로 예. 성폭력이 일어나면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미 지금 민간에는 예.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성폭력 상담소들이 지역에 다 있습니다. 있죠. 그럼요. 이 기관들에게 상담하고 초기 대응을 피해자 중심으로 갈 수 있게끔 군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요. 우리 군인사법에는요, 외부에다 알리면 징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요즘 뭐 셀프 조사, 셀프 수사가 되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역시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좀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임태훈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인권센터까지 만났습니다.